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가랜드 고햄 등 여러 비타민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하면은 증가한다고. 연구자는 그래서 혈중 농도에 대해서 두 가지 종합해서 자료를 분석했다. 두 연구 자료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여성일수록 유방암 위험성이 낮았다.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양과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는 감소했다. D 농도가 13ng 이하일 때 비교하여 52ng일 경우에 유방암 발생 위험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의 혈중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비타민 D 4000 IU를 햇볕에 의해서 또는 보충제로 복용해서 섭취해야 한다. 혈중 농도. 연구자들은 미국 여성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 D 체내량을 유지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예측했다. 예를 들어서 32ng로 유지하면 매년 6만 6천 건의 새로운 유방암 진단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52ng로 유지하면 10만 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랜드 박사팀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D 혈중 농도가 52ng 이상인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3ng 이하인 여성에 비해서 50%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차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할 정도로 크다. 선택의 범위 안에서 여성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52ng까지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비타민 D와 유방암 증례. 52세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 소저는 연애 유방암처럼 지금 질문했다. 항암 여부에 몸은 지칠 때를 지쳤고 항상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은 상태였다. 나는 침술과 천연 호흡으로 그녀의 오심과 그것도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해온 것처럼 환자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해보니 8ng로 심각한 결핍 상태. 결과를 확인한 나는 즉시 환자에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ng가 되도록 고농도 보충요법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당시 진료 후에 무척 고마워했으며 그 이후로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다. 최근에 거의 1년이 지나고서 소자는 분한 모습으로 내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에 촬영한 전신 뼈 스캔을 가져왔는데 전신에 걸쳐서 특히 뼈에 전이가 더 진행된 소견이었다. 내 기억에 나는 그녀에게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유방암 전이가 진행되는 것을 늦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때부터 D를 복용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자신의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D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당시 그 의사 선생님의 비타민이 암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칫 비타민 D를 과잉을 쓰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전했다. 나는 수전에게 관련 논문을 여러 개 골라서 주고 정형외과 주치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정형외과 선생님도 동의하여 하에 고용량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다. 그녀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적정치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그녀가 예후가 좋기를 바란다. 나에게 진료를 받은 모든 유방암 환자들에게 D를 처방했으며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 태양을 피하는 것이 내부 장기에 암을 유발하고 사람들을 죽음을 내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D 전문가 마이클 홀릭 박사는 실제 분석을 했다. 태양의 가닥에 노출되어 생긴 피부암으로 사망한 환자 1명당 태양광을 피해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방암 사망 환자는 55명이라고 보고했다. 비타민 D와 폐암. 최근 미국 암학회 추산에 의하면 폐암은 미국의 암으로 인한 사망 1위를 차지했다. 비소세포성 폐암이 가장 흔한 종류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85에서 90%를 차지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서 미국 암학회는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의 비타민 D 또는 자외선 결핍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일부 폐암 환자에게서 알려진 위험 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연구 결과 햇빛을 많이 보거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폐암 환자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폐암 환자에 비해서 생존율이 3배 높았다. 2008년도에 역학과 지역보건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자외선 B가 약한 111개국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비타민 D 체내량이 높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가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에 비해서 재발의 빈도가 반이었다. 연구자들은 비타민 D 결핍을 교정하지 않으면 폐암 환자를 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고 보고했다. 노르웨이 연구자들은 64년부터 2000년 사이에 폐암과 관련한 15,0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연구에서 폐암 환자가 볕을 많이 쬐어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해낼수록 예후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르웨이와 인접 국가들은 북위 50에서 71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D를 보충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불가능하다. 그들의 연구 결과 D의 체내 농도가 여름철에는 겨울철 대비 120%에 달했다. D가 대장암은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3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 10만 건 대장암과 4만 건의 직장암이 매년 새롭게 진단되었다.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전향적 후향적 연구로 비타민 D가 20ng 이하인 경우 대장암과 전립선 또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20에서 50%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다. 암에 대한 여러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에서 D의 혈중 농도가 12ng인 경우와 비교해서 30ng일 때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3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인 간호사와 건강연구에서도 D의 혈중 농도와 대장암 발생 위험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 혈중 농도가 39ng 이상인 간호사는 16ng 간호사에 비해서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47%나 적었다. 후향적인 연구였던 여성 건강연구 환자 중에서 연구 시작 단계에서 D 혈중 농도가 12ng 이하였던 경우에 8년 사이에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53% 증가했다. 마이클 헐릭 박사는 2006년 5월 잉글랜드 학술지의 연구에서 모든 연구 대상자가 비타민 D 체내량이 부족했다. 19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매일 230에서 650 IU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경우 매일 6에서 94를 섭취한 경우와 비교해서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47% 감소했다. 28년 보스턴의 카미에 응 박사와 찰스 푸 박사가 이끄는 팀이 발표한 논문에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장암을 진단받은 304명을 대상으로 했다. 환자가 죽거나 생존 시 2005년까지 추적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들은 최저 수준의 D 혈중 농도를 보이는 환자들에 비해 대장암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여 일반 사망률이 48% 적었다. 대장암으로만 국한해서 보면은 비타민 D 체내량이 제일 높은 군에 속한 환자들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한 환자와 비교하여 사망률이 39% 적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암 진단 전에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들은 이후 추적 관찰 시의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헐릭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과거 12년간 조사된 수백 가지 관찰 결과에 일치하는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D가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더 많은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만으로도 D를 무시할 수가 없다. D가 전립선암 2008년 18만 건의 전립선암이 새로 진단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남성 6명 중에서 1명이 평생에 걸쳐 적어도
한번 전립선암을 진단받는다. 그리고 흑인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제일 높다. 전립선암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후상적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연령보다 3에서 5에서 D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 결과 햇빛에 많이 노출된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조직과 세포들이 마찬가지로 전립선 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으며 여기서 비타민 D가 직접 활성화된다. 전립선에 도달한 비타민 D는 전립선 세포를 건강하게 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암세포로 변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세포사할 수 있게 세포의 생성을 조절한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확인된 전립선암 환자에게 매일 2000IU의 비타민 D를 21개월 복용한 결과 전립선 특이항체의 혈중 농도가 감소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동안에 전립선 특이항체 수치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마이클 홀릭 박사는 태양광을 피하는 것과 전립선암의 발생 사이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런 햇빛이 많이 노출되어서 발생한 피부암으로 한 명의 남자가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햇빛의 노출을 피하고 비타민 D의 체내량이 부족한 것과 연관되었을지 모르는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남자는 50에서 60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노르웨이 지역 남성의 전립선암 증리를 재검토한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19NG 이하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보인 환자군과 80NG 이상의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인 환자군에서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세포의 적절한 증식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비타민 D가 과다한 경우에는 D에 대한 저항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을 했다. 저항성 D와 암에 대한 경험담. D 결핍이 17가지 다양한 암과 연결되어 있고 세계적인 비타민 전문가들이 발표한 믿을만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암 환자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교정해 주는 것이 종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나를 비롯한 통합의학 전문가들은 D의 적정 체내 농도를 40에서 70NG로 정의한다. 암 환자가 나에게 처음 진료를 받을 때 보면은 항상 일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느 환자도 암 담당 의사나 주치의에게 진료받을 때 비타민 D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만나는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은 첫 검사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상당히 심한 상태다. 칸넬 박사는 약물 치료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다룬 학술지에 훗날 언젠가 암 환자 치료 시에 비타민 D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날이 올 것을 상상해 본다며 현실을 곁들이는 글을 게재했다. 우리에게 처리가 된 비타민 D와 암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종양학 의사들이 D의 결핍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진료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미리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암 발생률은 무조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언급했던 여러 연구 결과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여러 그래서 건강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D와 암 이외의 다른 질환들. 지금까지 D와 암 이외의 다른 질환을 살펴보자. 심혈관 건강은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관상동 및 심부전 뇌졸중 등이 포함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 3명 중에서 1명 8,070만 명이 적어도 한 종류의 심혈관 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에 고혈압 빈도가 가장 높아서 미국인 7,300만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는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 이 제거 집필 시점에 미국 심장협회 웹사이트에는 D의 결핍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의료인 출력 관찰 연구에서 이 적의 앞에서 전형적인 연구 방법을 소개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8년
비타민 D와 심장마비에 대한 전역기 연구가 발표. 에드워드 지오바누치 박사 팀의 유명한 의료인 관찰 연구에 86년-40에서 75세 사이 남성의 의료인 5만 1,000명의 혈액을 채취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매 2년마다 건강 질문 93년, 95년 사이에 18,000명의 남성에게 추가로 체혈, D여서 비타민 D 검사가 실시되었다. 94년 이전의 체혈 검사에서는 누구도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없었다. 연구 대상 중 오직 23%에서만 D 혈중 농도가 30mg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낮은 혈중 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수치이며 노인이나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게서는 그 농도가 더 낮다. 94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추적 관찰 기간에 454명이 치명적이지 않은 심장마비나 치명적인 관성동맥 질환을 경험했다. 연구기간 동안에 심장마비를 경험하지 않은 900명과 비교했다. 이 혈중 농도가 15mg 이하로 결핍 상태였던 경우 최소 30mg 이상의 혈중 농도를 보인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 발생 가능성이 242% 높았다. 이는 2배가 넘는 수치다. 연구 대상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심장병과 관련되는 것을 알려진 위험인자,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등등등등등 또 인정 오메가 섭취, 저밀도, 콜레스테롤 다 함께 고려했다. 다른 추가적인 변수는 모두 제거한 뒤에도 D결핍이 심장마비 위험을 2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다른 위험인자에 의해 남성의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 손치더라도 D의 결핍이 공반되며 그 위험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2에서 29인 남성도 30mg 이상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보이는 남성에 비교하여 심장마비 위험이 160% 더 높다. 더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7mg 이하인 환자 위험성은 10mg 이상인 환자에 비해서 30%에 불과했다. 이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mg 이하인 환자들은 17mg 이상인 환자에 비해서 70%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mg 증가하면 심장마비 위험은 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타민 D 부족은 치명적인 심장마비의 위험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D가 적정 농도의 40mg 이상이 아닌 30mg를 기준으로 했음이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통합의학 전문가들은 혈중 농도가 30mg는 적정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30mg가 다소 부족한 비타민 D만으로도 심장마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적정 수준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로 교정이 되면 심장마비 위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하다. D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D와 심장 건강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는 이렇게 해서 자외선 쪽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보니까 가능성이 D와 결핍 심혈관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몇몇 연구에 특히 다리의 혈액 공급을 감소하는 말초 동맥 혈관 질환의 관계가 밝혀졌다. 말초 동맥 질환이 64% 흔하게 발생했다. D가 부족했을 때 우려성 심부전 환자는 정상에 비해서 50% 적은 것으로 칼슘 태소도 저하될 정도로 비타민 D 농도가 감소해 있었다. 혈관벽을 이루는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D 수용체. 비타민 D는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춘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저명한 심혈관 질환에서 브리밍햄 심장연구는 5년 사이에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1,700명 성인을 추적 관찰했다. 지원자들 중에서 120명이 심혈관 증상을 경험했는데 이들 중에는 심장기원의 가슴 통증, 협심증, 심장마비, 심부전, 뇌졸중, 혈액 공급 장애로 인한 하지 통증이 포함이 된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고 혈압이 높은 환자들은 심각한 심혈관계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혈압은 높지만 D 농도가 높은 환자들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D의 항염증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D가 위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D가 부족해지면
부갑석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며 이로 인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